네, 반갑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미쳤군요.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마이너스 5%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 평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투매성 움직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투매 정도라면은 지난 주말에도 이미 나타나서 오늘 오전 정도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짚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강하게 나타나죠. 오전에만 무려 1조 원에 해당하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 종목들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이 있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까먹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기분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투매 끝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오긴 할 텐데 이 반등 포인트가 얼마큼 강하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것이 이제 지금의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는데요.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 지수 먼저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자, 5.2%요. 자, 최근에 5% 이상 하락한 적이 없었어요. 네. 뭐, 아무리 경제 위기가 있었다는, 2020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때도 5%가 나왔나? 이때는 8%였네요. 네. 그렇게 크게 급락했을 때, 5% 넘게 하락한 적이 그리고 없었죠, 아마? 네. 이 5%나 지금 주가가 내려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뭔가 좀 끌어올려준다거나 이렇게 모습이 좀 나타나면 좋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지금 시장에 과매도 들어갔습니다. 자, 과매도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이제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줄 것도 같은데 그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요. 아침에 저점을 좀 잡은 듯 했는데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더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은 이제 또 분봉상에서의 어떤 과매도가 좀 나타나죠. 지금 보면 이제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던지는 모양새가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매도가 계속적으로 던져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니까 투매성 움직임을 진행이 되고 멀쩡하던 종목들까지도 막 그냥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뭔가 저가 매수, 저점 매수라는 부분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뭐 조금 더 내리긴 했는데 여기 시장 저점 구간에서 비교해 본다면 한 2% 정도 더 밀렸나요? 아침에 저점 지지가 4% 정도 나왔으니까 1% 정도 밀린 거죠, 시장을 치면. 그 다음에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대형주 쪽을 보면은 한 1, 2% 정도 저점 대비해서 더 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침에 얻어맞은 게 전부 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물량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얼만큼 지속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외국인 매도는 대형주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면은 주가는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요, 대형주를 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지금 코스닥 쪽 중소형주 보시면은요, 변동폭이 뭐 10%, 20% 뭐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쪽에 대한 포지션은 대체적으로 대형주, 삼성전자가 뭐 한 6% 빠진다 치지만, 삼성전자가 6% 빠지는 것과 중소형주 10% 빠지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들이 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포지션에서는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매물대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 2500포인트까지 밀리는 것은 조금 오바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저점 지지라고 형성될 수 있는 이 구간대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이 구간대에서 반등을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매물대가 다 부정당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2022년도 7월부터 들어온 모습이 있는데 여기 조금 매도 조금 나온 거예요. 뭐 조금 나왔는데 그동안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깎아내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들을 왕창 사는 물량들이 지금 일부 차익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면서 손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는 주가를 다시 올려놔야 되겠죠. 즉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지만 이 물량을 팔아서 완전히 추세를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주가는 무조건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 왜냐면 올려놓고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얘기죠. 안 그러면 전부 다 손절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 주가 많이 빠졌다고 해도 아직은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수익을 지금 상당 부분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수 자체가요. 지금 7월 11일부터 봤을 때 고점 포인트에서 나타나는 게 현재 보시면
12%, 지수가 12% 빠졌어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빠진 게 거의 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로 전환이 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은 조금 더 심합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전 뭐 저점대까지 다 밀려 내려간 모습이라서 이쪽이 변동성이 좀 더 크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신용 물량이 20조 가까이 육박했었던 부분들 이번에 다 털어낼 그런 전망인 것 같아 보이고요. 오후 시점에서 이제 반등 포인트를 조금씩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상태는 약간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투매 이후에 쏟아지는 물량들이 좀 버티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오후에 버티기 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계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다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급락은 반갑지 않죠. 주가를 올려놓고 나서 떨구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는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변화는 없어요. 뭐 1조 원 팔았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본다라면 앞으로도 뭐 계속 매도가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일단 기다려보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현재 시점에서 반등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더 밀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1조 원 매도를 치고 나서 지금 쉬는 모습이거든요. 자, 요 상태가 이제 오후에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지금 매수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오려면 외국인들이 멈추거나 매도를 좀 줄여서 한 7, 8천억대까지 축소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은 뭐부터 움직이냐면 대형주부터 움직일 겁니다. 지금은 주가가 떨어진 형태에서의 기대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대형주밖에 없어요. 시장을 올려줄 때 중소형주가 제 아무리 올라가도 급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형주가 무조건 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현대차든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매수를 못 해가지고 그동안 뭐 비싸서 못했다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지금 자리 그냥 적당히들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대형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일부분의 반등 보여주게 될 거고 지금 뭐 한 10% 내렸다 그러면은 전부 다 만족하는 그런 반등은 나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10% 내렸으면은 6, 7% 정도는 상승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가대에서 매수를 시켜주게 되면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매수 대응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들어와 있긴 한데요. 이 수급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빠진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급적인 동향이나 이런 포지션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오후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뭐 누가 보면 전쟁난 줄 알겠어요. 그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올라온 종목이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안 빠졌어. 요거 하나 안 빠졌고요. 지금 삼성전자 5.78 조금 잡고 올라가는 것 같죠? 하이닉스 16만 4,200원까지 밀려있는 모습인데 요것도 뭐 일단은 저점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지금 전부 다 과매도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과매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역시도 과매도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빠진 적 없었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 역시도 지금 과매도 국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기아차 과매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KB금융 요거는 조금 여유가 있네요. 아직. 네, 은행주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방어주적인 성격도 전혀 띄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거는 그냥 뭐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있었다면 은행주들은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아니죠. 자,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떨구고 있는 형태다라고만 보시면 되고 그동안 단계에 많이 올라서 많이 몰렸다라면 그 부분들을 좀 제거하고 가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2차전지는 그나마 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는 많이 내렸지만 그나마 좀 잘 버티는 것 같은데 LG에너지솔루션은 좀 버티고 나머지는 다 밀리네요. 네, 그런 형태들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조선주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조선주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키 맞추기 위함으로 주가가 반등 나오더라도 조선주는 조금 더 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이격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들 그런 거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방산주들 지금은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이긴 한데 요것도 약간 애매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일렉트릭 네, 전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밀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자, 일단은, 요런 형태들인데, 지금 올라온 종목이 안 보이죠? 없어요. 네, 없고, 낙폭 자체도 뭐 1, 2%대가 아니라 뭐 5, 6%씩, 7%씩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계좌 포인트 자체가 오늘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 깔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버티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등등등 해가지고 많이 빠지고, 실리콘투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거의 된소리를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락 포인트가 커질 수 있어요. 변동폭 나올 수 있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오늘 좀 버티는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동진세미금도 크게 밀렸고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 네, 크게 밀려 있고요. 전부 뭐 오늘은 다 밀리는 날이라서 이렇게 밀리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하락 포인트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투매가 나왔다라면 주가 반등은 조만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등락 현황 보시면 오늘 21개 종목 상승입니다. 21개 종목 상승이고요. 거래소에서요. 911개 하락입니다. 코스닥 보시면은요. 9개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1607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21개, 49개면은 70개 종목 상승인가요? 전체 종목에서. 오늘 하락은요. 그러면 2,500개가 넘는 거죠. 다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 내렸어요. 상승률 한번 볼게요. 몇 개 안 되겠죠. 올라간 게, 100개가 안 되니까, 뭐, 마이너스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다음 ETF 제외하고 나면 뭐, 진짜 없을 것 같은데요. 전쟁 관련주, 스페코 이런 것 좀 올라가네요. 휴니드, 전 스페코 이런 거. 그 다음에 올리패스, 이건 뭐죠? 네. 아주 작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상한가 이런 것들 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퀀타 매트릭스는 이거 뭔가요? 요거는 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계속 진행됐네요. 그 다음에 동훈아나텍 이런 것도 올라가 있고, 전부 다 이제 인버스 쪽 급등세고요. 오늘 상승 포인트 보시면은, 300개까지도 안 갈 것 같은데, 300개 가네요. 0.27입니다. 0.27이요. 네,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이게 ETF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를 보셔야 되겠죠. 이게 수량이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그다음에 하락률 보시면 오늘 뭐 전부 다 빠진 거죠. 특히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 크게 밀리는 모습이죠. 네, ETF도 그렇고 전부 다 밀리는 거예요. 지금 9% 이상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몇 개입니까? 214개, 211개요. 9% 이상 하락한 종목 211개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자, 쭉 내려보시면 오늘 마이너스 8.5입니다. 마이너스 8.5% 정도 하락이니까 실제적으로는 계좌는 마이너스 8% 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따져보니까 한 5%는 일단 나올 것 같아요. 5%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네, 이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마이너스 5%면 되게 귀여운 계좌 수준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모습이고요. 자,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시점에서 이 지수 포인트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침에 말씀드린 거 오늘 얼만큼 빠져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반등 포인트가 연결되면서 먼저 움직이는 거는 대형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 잡으실 분들은 오늘 괜찮아요. 오늘 괜찮고 가장 무서울 때, 가장 힘들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 오늘 괜찮은데 대신에 대형주 위주로 잡으세요. 대형주 위주로. 시장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 싶을 때 중소형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중소형주 잡으면은 흔들림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고 대형주 위주로만 담으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큰 문제 없으니까 차라리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포인트 나쁘지 않으니까요. 대형주 위주로 그동안 못 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사보고 싶은 종목도 있으면 대형주 위주로 공략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 뭐 반도체든 조선이든 조선 이런 건 사면 안 되겠죠. 이 저점 포인트까지 밀린 거 위쪽에서 내려오는 건 사지 마시고 저점 포인트까지 밀린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잠정적인 어떤 수급종을 살펴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방어는 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물량이 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매수 자체가 별로 없죠. 얘네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막 팔고 있어? 그럼 내가 사줄게 라는 식으로 들어가거나 개인들이 치고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자, 알테오젠, 하나금융주지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문제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4천억 팔고 있습니다. 4천억이요. 오전에 4천억이요. 자, 삼성전자 4천억 팔고 있지만 당장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올해 그 2023년도부터 매수한 것만 하더라도 무지막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매도로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 하이닉스는 매도가 거의 끝난 것 같아 보이죠? 네. 지금 4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서 이렇게 낙폭이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반대 매매나 투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이오 쪽이나 또는 이런 쪽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데 매수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현재로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대형주들의 어떤 수급만 살펴보시면 실질적으로 그냥 지수만 좀 낮추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래쪽 꼬리를 얼만큼 달아주느냐. 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오늘은 만약에 이제 오후 시점에서라도 반등 포인트가 잘 나오게 된다면 마이너스 3%대 초반이거나 마이너스 2%대 후반까지 예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수급이 얼마큼 빠르게 진행되냐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요 2580 또는 2600 회복하는 모습이 빠르게 진행된다거나 또는 수급이 진정세를 보이게 된다면 오늘 마이너스 2%대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2600포인트 근접하는 자리 여기 정도 되겠죠. 2500 한 90에서 2600 요 정도 포인트까지는 우리가 기다려 한번 해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포인트에서 그냥 살려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리는 거는 대형주가 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뭔가 반등이 나올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나오게 되면 중소형주가 따라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는 지금은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 위주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은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매도가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제 그 반등 포인트로 조금만 잡아주면 금방 또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전에는 일단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오후에 반등이 얼마큼 나오느냐 여기에 주목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할 돈이 없어요. 나는 이 상황은 도저히 매수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일단 버티세요. 매도보다는 버티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떨어진 시점에서 매도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매도하지 말고 버티시면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부분대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위치를 잘 활용하셔야지만이 반등할 때 이 낙폭에 대한 그 데미지를 크게 줄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따가 마감 때 보고 다시 또 전략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시장 큰일 나지 않는다. 그것만 마음에 새기시고 너무 보기 힘드시면 덮어놓고 일단은 오후 마감 무렵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감 때 볼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